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에 결정되는 부동산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지역 해제 여부죠. 현재 투자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규제 지역 해제 찌라시가 계속 돌아다녀요. 어떤 거는 정부의 보도자료랑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속았어요. 뭐 이거 위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직 열리지도 않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자꾸 돌아다닌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여부를 판단을 하고 국토부가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해제가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은요.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지방 부동산 활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1월 30일 날 지방 투기 지역 모두 해제를 발표했고요. 2008년 6월 11일 날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게 됐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서로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모든 수도권 지역의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은 그냥 실소자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는 지방 지역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나올 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 지역 규제 완화하는 방법 간단해요. 뭐 세법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이 규제 지역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지방지역 분양시장 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쇼킹 부동산은 수도권만 전문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방지역은 좀 한계가 있어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어떤 특정 이유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서 공급을 벌떼처럼 해버립니다. 왜? 땅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공급들이 주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이 계속 지방지역에 쌓이면서 시장 침체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죠. 현재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날 전국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왜 이렇게 많이 지정을 했냐? 안 지정하면 그 지역만 따로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아예 그냥 다 지정해버리고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나갔죠. 자, 그렇게 지정해 놓은 곳이 투기과열지구 49개 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111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선호주택의 가격이 오른 거는 장기적인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오르다 지방 적국 구석탱이까지 다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방 지역부터 침체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제는 해줄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어디까지 해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해제되면 받는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풀리면 일단 세금적인 혜택이 많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이거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풀린다? 내가 처분할 때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그냥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안 받고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린 지역을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또한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취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1주택자가 있어요. 서울에 집 한 채 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린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에 매수할 경우에는요.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만약에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8.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2주택자까지는 배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풀렸을 경우에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서 막강한 혜택,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지역에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라는 거죠.
자, 또한 대출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됩니다. 먼저 지금 9억 초과 LTV 같은 경우는 30%, 9억 이하 LTV는 50%가 적용됐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70%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조동대상 지역만 풀리고 투기과열지구만 유지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투기과열지구 LTV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에 이 분양권 전매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만 풀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된다면 최대 5년까지 제한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려도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1주택자 비과세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은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을 충족해야 되죠. 조정대상 지역은. 근데 이것을 처분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어요. 거주 요건 채워야 될까요? 채워야 됩니다. 왜? 취득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나중에 풀린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요. 취득 시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일시적 2주택 3년이라며 그거는 새로 풀리고 나서 새로 취득한 사람 적용이고요.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서 갈아타는 것을 시도한 사람들은 취득 시점으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의 규제 지역이었으면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다는 거는요.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이 지방에 투자로 한 채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다는 거는 그 지역의 투자로 2주택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 채 더 사는 것이 취득세, 종부세 중과에서 자유롭고 양도세 중과도 자유롭잖아요.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 지역은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허락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죠. 지금도 수도권 지역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있냐? 취득세 중과 피하려고 그 예외 규정 중 하나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만 투자를 하는 건데, 야, 이렇게 과거에 조정대상 지역에다 풀린 지역이 투자하게 된다면 이런 거 뭐 공시가격 1억 미만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사면은 일반 기본세율이 이제 취득 단계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 풀리기를 많은 투자자들이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지방지역도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LTV 규제 완화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요, 대출 규제가 엄격해요. 9억 이하분은 LTV 40%, 9억 초과분은 20%, 그리고 10억 초과분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죠. 또 하나,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제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 설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적용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만이고요.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까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부분이 이것이 풀리게 되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대출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거래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풀리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죠. 이 둘 중 하나라도 지정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규제들, 첫 번째, 주택수에 따른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1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6개월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는 이번에 없어졌죠. 또 하나, 주택 구입 자금 증빙 부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규제 지역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신용대출 차주의 매수 제한 부분도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예요.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가 1년간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빠져야 이 세 가지 규제들이 제외가 된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가 해제될까?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유난히 하락폭이 큰 대구, 세종시가 유력하고
그 외에 많은 지방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세종시가 워낙 많이 크게 떨어지니까 이들 중심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 하락하는 지역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수도권 지역은 언제쯤 해제가 될까요? 일단은 실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날 12월쯤에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부분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동산 시장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방 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은 장기적인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것이 풍선 효과가 나면서 외곽 지역으로 뻗어 나간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공식이 먹히지 않는 긴축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바로 풀렸다고 그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는 거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지식이 미래를 바꾸는 세상입니다. 아는 만큼 버는 곳이 부동산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흐름과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번 부동산 급락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